안녕하십니까. 저는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 정신건강학과의 서호석 교수입니다. 지금 저는 또한 대한불안학회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걱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범불안장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걱정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은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근데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은 실은 정상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 상황에서 코로나에 걸릴까 봐 걱정하는 거 당연히 걱정해야죠. 그래서 마스크 쓰고 다니고 또 백신 접종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정상적인 걱정이죠. 또 불안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생명체들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본능으로서 작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당연히 불안해야죠. 긴장되고 그래야 이제 시험 준비도 하고 할 텐데, 전혀 불안하지 않고 걱정을 안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본인한테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불안과 걱정은 정상이다 라는 거에서부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것이 정신과 질환이냐 병이냐 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너무 과도한 걱정, 별로 불안해할 상황이 아닌데도 불안하고 걱정하는 것, 또 물론 걱정할 상황이고 그런 일이긴 합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경우 우리가 범불안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걱정도 팔자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걱정도 너무 많으면 병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범불안 장애라는 것이 너무 과도한 걱정을 주로 하는 그런 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범불안 장애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과도한 걱정 뿐만이 아니라 또 이유 없이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괜히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느낌, 아슬아슬한 느낌, 그런 불안이 지속되고요. 또 근육 긴장이 잘 됩니다. 그리고 쉬 피로해지고, 그러면서 또 밤에 잠을 못 자고 하는 그런 불면증의 증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집중력도 떨어지게 되고 쉬 피로해지는 그러한 증상들이 흔하게 나타나고, 또한 이런 자율신경계 과각성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 나타나는 그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불편감들에 대한 증상들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적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범불안 장애 환자분들에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신과를 먼저 찾기보다는 내과나 뭐 가정의학과 같은 그런 그 몸이 불편한 그런 증상에 따라 병원을 또 찾기도 합니다. 자, 불면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범불안 장애 환자분들이 또 잠이 오늘 안 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불면증 환자분들이 밤이 오는 걸 두려워합니다. 오늘 또 못 자면 어떡하지? 이러한 그 걱정이 또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악순환을 야기하게 되죠.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증상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 드렸고, 특히 이제 그 근육 긴장이 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요통이라든가 어깨 결림 뭐 이래서 무슨 마사지를 자주 받는다거나 근육이 잘 뭉쳐서, 이제 이런 분들은 특히 뭐 정형외과라든가 이런 재활학과 같은 데 가서 물리치료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범불안 장애 환자에서 나타나는 걱정은 너무 과도한 걱정, 즉 걱정할 일이긴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는 경우, 또 일상사에서 뭐 걱정하고 불안할 일이 있지만은 너무 사소한 일들에도 걱정이 많은 경우,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여고생을 둔 어머니가 딸이 학교 가서 잘 지낼지, 혹시라도 뭐 요새 뭐 하도 세상이 험하다고 해서 뭐 성폭력을 당하면 어떡하나, 등하교 시간에 혹은 학교 가서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를 잘하는지, 그런 게 계속 걱정이 돼서 딸에게 계속 전화를 한다거나 뭐 문자를 보낸다거나 하는 경우가 정도 이상으로 많이 나타나는 범브라이언자분들의 특징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게 불안장애에서도 그냥 다른 어떤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강박증, 뭐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공포증, 이런 특징적인 불안장애에도 잘 해당이 안 되는, 뭔가 그냥 이렇게 특정 지어지지 않은 애매한 불안을 갖는 것이 이제 범불안 장애인 것처럼 여겨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범불안 장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용어가 그냥 영어로 generalize라는 뜻이거든요. 뭐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불안하다라는 뜻으로 돼 있긴 한데,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무엇보다 걱정, 장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그 정신과 진단 편람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 범불안 장애 연구 그룹에서는 이거를 그냥 걱정 장애라고 명명하자, 이런 의견들도 제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범불안 장애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는 그냥 사회에 또 생활에 적응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다른 2차적인 질병, 예를 들면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병하기 전까지는 정신과를 잘 안 찾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불편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과가 아닌 다른 뭐 내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이런 데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혹은 불면증이 아주 심해지는 경우에 병발이 되고 나서야 정신과를 찾는 그런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범불안 장애는 그러나 범불안 장애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또 이 또한 중요합니다. 실은 이 범불안 장애가 이제 오래 지속이 될 경우, 또 적절히 치료를 안 받을 경우 우울증으로 이완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알코올 사용 장애나 그런 물질 남용 장애로 또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불안 장애 또한 조기에 발견,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